포톤 서버로 유니티 멀티 게임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톤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톤 서버란, 그리고 포톤 서버 설치부터 처음으로 클라이언트 연결해 보기, 나만의 플러그인 만들어 콜백 받기, 플러그인 빌드 자동화, 콜백 함수들 살펴보기, 펀투 방 더 알아보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톤 서버란 뭘까요? 포톤을 서버를 직접 열어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으로 100cc까지 무료고요. 동시 접속자가 100명까지 무료고요. 서버용 컴퓨터를 항상 켜놓거나 AWS 같은 외부 솔루션과 연동하여 사용하는데 KT 클라우드 이런 외부 솔루션들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펀2나 볼트로 서버 IP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격은 이런데 여기서 틀린 게 있는데 볼트는 아닙니다. 펀2만 되고요. 왜냐하면 볼트는 호스트가 자기 서버로 자기 컴퓨터를 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ccu 무료, 500cc우는 138,510원, 무제한 CCU는 255,500원에 이렇게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포톤 서버에 대한 강좌는 이제 인클라우드 24에서 지난번에 진행했었죠. 포톤 서버 설치부터 AWS 연동까지 튜토리얼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톤 서버로 개발된 게임들인데요. 포톤 공식 사이트에 포톤 서버로 개발된 게임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게임들이 포톤 서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포톤 서버 설치부터 처음으로 클라이언트 연결해 보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포톤 서버 설치법은 이 다큐먼트 들어가 보시면은 5분 만에 포톤 서버 시작하기를 통해서 여기를 참조하여서 저도 PPT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열 컴퓨터에서 이 서버 설치법대로 실행하시기 바라고요. 유니티에서는 이제 포톤 볼트는 본인 컴퓨터로 호스트를 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앱 아이디 자체가 넣어지지 않고 포톤 펀트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고 서버로 선택하고 기술 문서에 있는 이 시작하기 스타트 포톤 in 5 minutes 보면은 처음에 스텝 바이 스텝의 1번으로 더 다운로드 페이지 오브 our 웹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SK를 최신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100ccu 적용을 위해서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는데 3번에 있는 100ccu here 여기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100ccU를 위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무료 라이센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운 받아졌는데 이때 SK를 압축을 풀고, 압축 푼 기존 경로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경로 해주면 되고요. 거기를 이제 저는 다운로드, 내 PC 다운로드까지가 저는 여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은 거기 포톤 서버 SDK 버전은 역시나 다를 수가 있고요. SDK에 있는 디플로이에 있는 빈 윈64에 있는 거기에 라이센스를 끌어다 놓아줍니다. 라이센스 끌어다 놓아주면은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존에 있는 디플로이, 로드 밸런싱, 마스터의 빈에 master.xml.config를 열고 로컬호스트를 이 부분을 외부 IP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외부 IP, 공인 IP 이런 거는 네이버에 내 IP를 검색하거나 또는 구글의 my IP를 검색해서 자신의 공인 IP, 외부 IP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장, 이거를 이제 편집을 했으니 저장 후 닫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해 줘야 되는데, 역시나 기존 폴더 deploy load balancing 게임 서버 빈에 게임 서버.xml.config를 열고 모든 로컬 호스트와 127.0.0.1을 외부 IP로 바꿔줍니다. 외부 IP는 네이버에 내 IP를 검색 또는 구글의 my IP 검색 똑같고, 모든 로컬호스트와 모든 127.0.0.1을 외부 IP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장 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는데 명령 프롬프트 cmd를 검색하면 되고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IP config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IP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이때 IPv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신의 내부 IP예요. 자신의 내부 IP, 여기서 맨 마지막 번호는 자신의 NAT에 연결되어 있는 1번부터 쭉 되어 있는데 그거에 자신의 컴퓨터 번호고요. 그래서 내부 IP는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가 공유기거든요. 공유기의 IP예요. 그래서 공유기를 그대로 브라우저 주소창에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저는 IP 타임이라서 IP 타임인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가족 중 한 명은 알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고급 설정, NAT 라우터 관리, 네, 잠시만요. 네, 공유기 기본 게이트웨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후 고급 설정, NAT 라우터 관리에 있는 포트 포워드 설정에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내부 IP 있죠? 아까 0.8번이었죠? 그걸로 UDP 5055, 5056, TCP 4520을 포트 포워딩 해줍니다. 이때 UDP는 이제 포톤이 보통 UDP를 쓰기 때문에 그 통신을 위해서 열어주는 거고, TCP는 이제 마스터 서버나 로비 서버나 네임 서버 그런 거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포톤 서버에 있는 deploy 빈 win64에 있는 포톤 control.exe 이 파일을 실행해주면은 네, 포톤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네, 서버 쪽 설명입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 아래에 트레이 아이콘인데 이 트레이 아이콘이 생성되거든요. 거기에 우클릭 라이센스 인포 보면은 맥스 커넥션이 100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라이센스를 복사 붙여넣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20으로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회색이죠. 회색인 이유는 서버를 아직 안 열었어요. 그래서 회색인 거고요. 그래서 서버를 열려면 포톤 트레이 아이콘 우클릭 로드 밸런싱 마이 클라우드 스타트 에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고, 스톱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버를 중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서버가 스타트 에이즈 애플리케이션 눌러서 작동을 하면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현재 서버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CPU를 먹으면서 서버를 실행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스톱으로 끌 수가 있고요. 컴퓨터를 종료하면 알아서 스톱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연결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유니티에 펀2를 임포트하고, 볼트는 아닙니다. 펀2를 임포트하고 에셋 포톤,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 리소시스, 포톤 서버 세팅에 러닝 백그라운드만 체크하고
나머지를 모두 체크 해제, 그리고 서버에 접속할 외부 IP, 네, 외부 IP 여러분들의 그 대상 외부 IP 넣으면 되고, 포트에 5055를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UDP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저를 하나 만들었고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연결한 테스트 코드는 이와 같이 됩니다. 네, 시작하면은 바로 서버 연결, 바로 로비 접속, 바로 방 만들기 해주는 역할이고요. 업데이트는 그 상태를 프린트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인데, 네, 이렇게 차례대로 되면서 조인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결이 실패한 경우는 포톤 서버 세팅의 IP 확인과 트레이 아이콘의 서버가 작동 중인지도 확인하고 포트 포워딩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전 PPT를 다시 돌려보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방화벽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한 명 연결을 해봤으니 다른 클라이언트도 문제없이 이 포트와 이 서버 공유의 IP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할 일은 기존에 펀투를 썼던 것처럼 하면 되시고, 서버에 대한 플러그인 쪽을 이제 더 살펴볼 거예요. 네, 방금 말했죠.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찰을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거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이어서 가는 겁니다. 역시나 포통 기술 문서, 서버 제품, 플러그인, 단계별 가이드, 여기 있죠?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저 또한 작성했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이제 C샵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프레임워크를 선택, 다음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My First Plugin 이라고 적어주고, 위치를 포톤 서버를 설치한 점점점점, 거기 포톤 서버 주소와 src 서버 플러그인으로 지정해줍니다. 여기 찾아서 선택해주면 되고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 체크하고, 프레임워크는 .NET 프레임워크 4.6.1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렸으니 프로젝트 참조 추가, 찾아보기 탭에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포톤 서버의 src 서버의 플러그인의 라이브러리 net 461에 있는 포톤 하이브 플러그인.dll을 선택해 줍니다.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뜻으로 DLL은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게 넣어주면은 포톤에 관련된 유용한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처럼 경고창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링해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빌드 구성 관리자 눌러주고, 여기서 애니 CPU가 아닌 새로 만들기 선택하고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x64로 돼 있죠. 바뀌었으면은 닫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솔루션 탐색기 눌러서 솔루션 탐색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클래스 1이라고 돼 있을 텐데, 클래스 머식이라 돼 있을 텐데 myfirstplugin.cs로 이름을 변경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firstplugin.cs의 스크립트를 이와 같이 작성해 줍니다. using 포톤의 하이브의 플러그인이 아까 추가한 그 DLL 동적 라이브러리였고, 거기 안에 플러그인 베이스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플러그인을. 그래서 플러그인 host.loginfo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로그 창을 띄워가지고 로그를 띄울 때 이런 창이 보게 될 거예요. info의 continue는 베이스의 onCreate game과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부모가 할 일을, 벌추얼로 된 부모가 할 일을 똑같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솔루션 탐색기, 최상단 우클릭, 그리고 추가, 그리고 새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하고 이름을 myPluginFactory.cs로 변경을 합니다.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myPluginFactory.cs를 스크립트를 작성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그인이랑 이 스크립트랑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using 포톤의 하이브의 플러그인 역시나 쓰고 iPlugin Factory 상속받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스크립트를 각각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빌드, 솔루션 빌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톤 서버에 있는 deploy, load balancing, 게임 서버, bin에 있는 plugin.config를 열어서 어떤 플러그인으로 연결을 할 건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이 부분 바꿔주면 되는데요. 네임에 아까 우리가 만든 myFirst plugin 어셈블리 네임을 myFirst plugin.dll, 타입을 myFirst plugin factory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 URL에 로컬 호스트가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 외부 IP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톤 서버의 src 서버 플러그인 myFirst 플러그인 bin 디버그,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AnyCPU를 x64로 바꿨으면은 조금 달라져요, 위치가. 그래서 bin의 x64 디버그예요. 저는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꿨으면은 두 번째 거 선택해 주면 되고 있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복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위치에 붙여 넣으면 되는데 deploy plugin myFirst plugin bin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myFirst plugin 폴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주고 bin이란 폴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 아이콘에 이 서버 실행하는 부분, 서버 실행하는 포톤 컨트롤로 포톤 서버를 실행하고 트레이 아이콘 우클릭, 로드 밸런싱, 스타트 에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버를 실행해 주면은 이제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포톤 트레이 아이콘에 오픈 로그 선택해서 여기 탭이 있거든요. 이 탭 중에 GS 게임과 관련된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면은 이제 유니티에서 테스트 클라이언트로 한번 접속을 해봤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gsGame.log를 보면은 실시간으로 접속 여부나 플러그인 활성화 여부, 플러그인이 successfully created 돼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이름은 뭐냐, myFirst 플러그인이다 돼 있고, 플러그인 콜백 메시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create game room by user 머식이라고 플러그인의 콜백 메시지까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이든 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플러그인 빌드를 자동화하는 과정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을 빌드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서버를 실행하고 로그를 보고 하는 과정이 다 자동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플러그인 빌드 자동화 부분 알아볼게요. 그래서 포톤 서버에 src 서버에 플러그인에 마이버스트 플러그인에 여기 sln 파일, 솔루션 파일을 열어서 보기 솔루션 탐색기 눌러서 이제 최상단 마이버스트 플러그인 최상단을 우클릭 속성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빌드 이벤트 탭 눌러서 빌드 후 이벤트 명령줄에 다음을 적어줍니다. xcopy 이 부분은 공식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타겟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솔루션에서 빌드에서 나온 디렉토리거든요. 그 부분을 대상 위치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 후에 이벤트를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점점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절대 경로기 때문에 그냥 점점점 쓰시면 안 되고 C 드라이브 유저 0417H 다운로드가 생략되어 있는 네, 이런 거 전체 경로 여러분들만의 전체 경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한 디버그 탭을 눌러서 시작 외부 프로그램 여기 시작 프로젝트로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시작 외부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해주고 이제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절대 경로 생략하면 안 되고 절대 경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포톤 서버의 디플로이에 빈윈64에 포톤 소켓 서버 exe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F5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될 건지 그거 역할이에요. 그래서 F5를 누르는 순간 바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또한 명령줄 인수가 있는데 run, load balancing, config path,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대 경로, 그리고 포톤 서버에 있는 deploy bin64를 적고 컨트롤 S로 저장합니다. 이건 뭐냐, 로드 밸런싱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뭔 역할을 하냐, 네, 일단 서버가 작동 중이면 서버를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지점에 중단점을 찍습니다. My Burst 플러그인 다음 지점 로그 인포 하는 부분이에요. 중단점은 여기다가 마우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F5를 눌러서 네, 디버그 F5를 누르면은 솔루션에서 바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가 되면 동시에 자동으로 서버가 실행돼요. 아까 매크로 입력한 것처럼 동시에 중단점 관찰까지 해줘요. 네, 트레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거 F5를 누르는 순간 바로 켜지면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디버그를 종료하면 이 버튼 누르면 디버그 종료거든요. 그거 종료하면은 자동 종료까지 되는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접속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중단점에서 트리거가 되었어요. 네, 여기서 트리거가 되어서 딱 멈춰서 나타납니다. 플러그인 관찰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플러그인의 여러 콜백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톤 기술 문서, 서버 제품, API 레퍼런스 여기 있죠. 그리고 포톤 플러그인 API 레퍼런스 선택해주면 플러그인과 관련된 API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플러그인 베이스, 우리가 마이버스트 플러그인 만들 때 네, 이때 플러그인 베이스를 상속받았죠. 그래서 플러그인 베이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영상 설명에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 각종 프로퍼티들 나타납니다. 이름이라든지 버전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고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네, 여러가지 함수를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나가기 전과 참가하기 전
커스텀 프로퍼티 하기 전, 방에서 나간 후, 방을 만든 후, 그리고 방에 참가 후, 방에서 나간 후, 레이즈 이벤트 아시죠? 발생 후, 커스텀 프로퍼티 셋 후,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바뀐 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로그도 띄울 수가 있고, 로그를 샵을 왜 넣냐면 그 GS 게임 로그에서 볼 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그를 하고 싶다면은 봐보고 싶다면은 F5를 눌러서 자동화로 서버까지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로 접속하고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 아이콘의 오픈 로그, GS 게임 로그 탭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투 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네, 모바일 끊김 문제로 나갔을 때 재접속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퍼블릭 스트링 백업 룸네임을 이제 getset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플레이어 프랩을 사용해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방 이름을 저장할 프로퍼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시작하면은 서버 연결, 업데이트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 체크하는 부분이고, 커넥트 투 마스터가 되면 바로 조인 로비까지 하는 건 역시나 기존 거랑 똑같고, 이제 아랫부분은 온 조인드 로비가 됐을 때 이제 방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로직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리조인 할 때 끊겼으면 리조인을 하거든요. 리조인을 하면은 백업 룸네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인 룸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방을 만들 때 empty room TTL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재접속 타임아웃이에요. 그래서 재접속 타임아웃을 몇 초로 할 건지, 이게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1000이 1초예요. 그래서 만이면은 10초겠죠. 네, 이렇게 적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조인드 룸이 되면은 백업 룸 네임을 포톤 네트워크의 커렌트 룸에 네임을 해서 현재 자기 방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온 레프트 룸이 되면은 백업 룸 네임을 지워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방에서 나가버리면은 네, 지우는 게 맞죠? 또는 온 어플리케이션 콰이트, 그냥 아예 게임을 종료해버렸어요. 그러면 역시나 지워버립니다. 플레이어 프랩에서 아예 지워버려요. 백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온 디스코넥트, 갑자기 모바일에서 와이파이가 문제가 생겨서 네트워킹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온 디스코넥트가 되는데, 이때 포톤 네트워크에 리코넥트를 해주면은 연결이 될 때까지 얘가 접속을 시도합니다. 네, 바로 접속을 시도해서 이제 자신의 백업 룸네임에 여기서 저장을 했었던 것대로 이렇게 조인올 크리에이트 룸이 되는 것이죠. 조인 룸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발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열심히 작성해서 슬라이드 개수가 68개입니다. 그래서 이 PPT랑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은 다 영상 설명에 다 적을 것이니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